오늘 새벽 경기에서 토트넘 선수들 몇몇의 눈빛에 그게 보였습니다. 이거 진짜 된 것 같은데? 뭐 골 먹었네. 아 역시 안 되나? 근데 후반 막 됐어. 뭐야 얘네? 그거야. 그래. 얘네 뭐야? 해볼만한데? 얘네도 네? 해볼만한데 하는 거. 얘네 왜 이래? 되겠는데? 야 해보자. 우리도 프로축구 선수야. 해보자. 이렇게 한 겁니다. 그거는 개 쪼다 아니에요? 자, 2026년 3월 16일 월요일입니다. 꿈같은 취향 전람회 춘몽과 함께하는 히든볼 2회 스타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춘몽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고 계시고 오늘은 핸드 앤 바디워시 핸드워시랑 바디워시죠. 근데 향기가 들어가 있는 거는 추몽이 다 하네요. 그러니까 좋은 향을 내야 하는 뭐 차량용 방향제, 섬유 향수, 그냥 향수에 이어서 이 핸드워시랑 바디워시도 손도 손이고 아침이나 저녁에 샤워할 때 잘 쓰면 굉장히 좀 향기롭게 살아갈 수 있잖아요. 아 엄청 좋죠.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샤워를 하잖아요. 나갈 때 향기로운 바디워시를 사용하고 샤워를 하고 나가면은 출근길이 즐겁고 기분이 좋지. 그리고 자기 전에 향기롭게 또 이렇게 바디워시 쓰잖아요. 네. 그러면 침대까지 향기가 붑니다. 좋죠. 네. 바디워시 잘 쓰면 스스로도 자신의 몸의 냄새를 맡을 수 있잖아요. 기분 향이 좋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리필 형태를 같이 말씀드리는 게 춘몽은 듀프 문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좀 비싼 브랜드들이 많고 참 좋은 건 아는데 지속적으로 구매하기에는 좀 가격적인 부담이 있다라는 거를 듀프 문화로 해서 조금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할 수 있는 건 여러분이 많이 알고 계실 텐데 보셨을 거예요. 선물 주고 받는 경우도 많아요. 내 돈 주고 내 거 사기는 힘들어. 뭐? 이솝. 이솝 많이 쓰잖아. 네. 근데 여러분 벌써 지금 이솝 향이 막 느껴져. 어. 느껴져요. 딱. 그거 통 사서 선물 받은 거 쓰시다가 다 비워지면 또 사는 거 부담돼. 네. 그럼 이거 이제 그렇습니다. 딱이죠. 그리고 사실 이 저렴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 팩으로 된 거를 남자들 자취했을 때 별 이게 디테일 신경 안 쓰잖아요. 나도 그렇고 이거 깔아놓고 그냥 써도 돼. 쟁여놨다가 이거 뚜껑 열고 그 솜에다가 이렇게 하고 맞아요. 하면 바디워시 할 때는 문제 없어. 그렇죠.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헬스장 있잖아요. 헬스장 락커 조그마거든. 근데 자기가 원하는 바디 쓰려고 하면 통이 커가지고 그 바구니에 잘 들어가지도 그치. 않아. 근데 이런 거를 이렇게 그냥 락커에 이렇게 해놓으면 지금 자리도 별로 차지 안 맞아요. 하고 운동하고 나서 계속 편하게 씻을 수 있으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레저렉션, 로즈, 잉글리시 페어 앤 프리지아 요 세 개의 향으로 또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독자분들한테는 이제 레저렉션 향을 좀 추천을 드리고 기혼 그러니까 결혼을 하시거나 뭐 연인이랑 함께 또 뭐 계신 분들은 로즈나 잉글리시 페어 앤 프리지아 요거 쓰셔도 충분합니다. 400ml 네. 리필 2개 거기에 공병까지 해서 19,800원. 이거는 좀 진짜 말이 안 된다. 진짜 싼 겁니다. 네. 구성이 너무 좋네요. 네. 그래서 리필까지 두고두고 쓸 수 있으니까 굉장히 오래 쓸 수 있지 않을까. 이 점은 진짜 좀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되게 디자인도 깔끔하고 공병이 좋아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저기다 넣고 써줘도 되고 아까 얘기한 대로 다른 케이스에 뭐 다른 케이스 해도 되고 아니면은 이거대로 쓰셔도 되고 편하게 그쵸? 이렇게 네. 공간이 협소한 데 보관하려면 이렇게 써도 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핸드워시 손은 자주 씻는 게 당연히 좋고 저는 아침에 출근이나 학교 등교 내지는 외출하기 전에 바디워시만 잘 써도 물론 춘몽 향수와 함께 더 확 뭔가 만들어낼 수도 있지만 바디워시만으로도 충분히 옆에 있는 사람한테 저 사람 되게 향기 좋다 깔끔하다. 라는 느낌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입문용 상품으로 구매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가격대도 좋고. 자, 여러분 춘몽과 함께하는 히든풋볼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진짜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프리미어리그 30라운드 경기들이 일제히 치러졌습니다. 저는 아스날 에버튼 웨스트햄 맨시티 경기를 라이브로 진행을 했고 주원 형은 어제 단군형이랑 맨유 빌라 그다음에 야추 조합 얌이랑 리버풀 토트넘 경기를 진행을 하고 첼시 뉴캐슬은 몰래 경기하고 몰래 졌어요. 네. 사실 이 히든풋볼 들어오기 전에 형철이가 컨텐츠를 따로 하나 찍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는 어제 토트넘이 신랏 같은 희망을 쥐면서 저는 꽤 중요한 승점 1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쩌면 그거보다 조금 더 주목해야 될 것은 리버풀은 인가? 그렇죠. 를 사실 짚어야 돼요. 병신이죠. 네, 사실 진짜 솔직히 그냥 좀 얘기할게요.
이거든요. 그쵸. 그거를 못 이긴다고? 아니 그걸 이런 식으로 경기를 해서 그걸 못 이겨요? 이 제가- 중요한 마다. 이거는 제 네. 진심의 순간적인 느낌이었거든요. 어어어. 어제 경기를 보면서. 네. 자, 토트넘 엠블럼이 이 닭이잖아요. 달기 그 뭐 새지. 새잖아요. 여기는 봉황이죠. 얘는 봉황인데 그치. 어쨌든 새 모양이잖아요. 네. 경기를 막 보고 있는데 관중석을 비춰줬어요. 관중석을 비춰줬냐면 그 경기를 보다가 나도 모르게 뇌가 그렇게 됐나 봐. 경기를 보여줬는데 그 관중들이 이제 리버풀 그 이제 자기들이 이제 직접 만든 약간 그런 걸개나 그런 거 들잖아요. 들었는데 나도 모르게 토트넘 팬인 줄 알았어. 아, 그 봉황이 토트넘 엠블럼처럼 보여가지고 아하. 순간. 토트넘 팬들이 꽤 많이 왔네. 근데 빨간색 이런데 저 리버풀 봉황이구나 했는데 내가 그 경기를 보고 그걸 보니까 둘이 동일시한 거야. 그거나. 사실상 저는 어제 경기 닭싸움이었다. 좀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 예능에서 가끔씩 보여주는 닭싸움이고 누가 나가 떨어지면서 우리가 깔깔대잖아요. 그치. 네. 무한도전 닭싸움 때 네. 노홍철이 으아 소리 지르면 막 뒤로 넘어가고 막 이런 네, 네. 그 개그용 닭싸움. 네네 그런 느낌이 들었다. 네. 경기력은 닭싸움 맞았어요. 맞아요. 네, 정말 딱 그 느낌이었어요. 어제 형이 이제 후토크에 보면 똥대 똥이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제 웹 커뮤니티의 팬분들의 표현은 똥대 설사 이런 느낌이었고 토트넘의 현 상황을 생각해 보면 누가 더 냐 리버풀이 더 이다. 그렇죠. 가 결과라고 봅니다 전. 왜 그런 말이 나냐면 그겁니다. 토트넘의 어제 같은 느낌은 우리가 지금 자주 봤어. 오래 봤지. 올해 내내 봤어. 그래. 그리고 그리고 오히려 결과만 놓고 보면 나름의 성공이야. 안필드 원정 승점 1점. 근데 이 팀을 상대로 리버풀이 같이 이렇게 그 밸런스를 맞춰준다? 깜짝 놀랐습니다. 말도 안 되죠. 전반에 저도 되게 놀랐던 게 토트넘은 빌드업을 하고 공을 가지고 있을 때 그냥 템포도 너무 느리고 비카리오랑 드라구신 볼 다루는 거 보셨죠? 비카리오는 계속 뜸을 들이면서 경기 중에 멍을 많이 때리더라고요. 걔는 K리그 투어야 되겠던데. 캐릭터 무시하나요? 아니 근데 이제 미안하다. 하지만 외국인 용병 골키퍼 제한이 풀렸기 때문에 그래서 얘기한 거야. 이젠 데려올 수 있어요. 근데 비카리오는 K리그 오면 더 안 됩니다. 그 정도 스킬인데 K리그 잔디? 잔디. 김영광 투 나옵니다. 그 자책골. 네. 형은 영광이 형보다 형이잖아. 그치. 저는 영광이 형보다 동생이잖아요. 그렇죠. 영광이하고 그래도 연이 있어서 그래. 좀 친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 할 때마다 영광이 형이 가끔 이렇게 얘기하다가 살짝 재미 주려고 정색할 때가 있어요. 오. 진짜 무섭거든요. 저는 알아요. 제가 인부천 출신이잖아요. 그런 표정들을 많이 봐왔어요. 그러면 알아서 이게 되는데 그래도 형은 형이니까. 그래도 많이 부드러웠어요. 눈에 사마귀를 제거해서 예전에는 항상 눈 충혈돼 있었거든요. 거기 왔고 여기 눈 뻘겋잖아요. 개 무서워요. 예, 어디서 무슨 그 링 위에서 막 내려온 사람 것처럼 보이거든요. 여기 뻘개져가. 근데 이제 사마귀를 제거해서 이제 눈알은 하얗습니다. 네, 영광이가. 그 슈퍼러브 컨텐츠 보셨죠? 안 때릴게. 안 싸울 게 아니야. 안 썰게. 안 때릴게. 네. 그래서 비카리오 불안하고 드라구신도 볼 가지고 있을 때 실수도 많고 이런 컨디션의 팀이라면 전반에 리버풀이 게다가 라인업을 보면 이거는 대놓고 갈라타사라이전에 좀 총력을 기울이려고 몇 명의 주전들을 뺐잖아요. 전반에 힘을 쓰겠다는 의도가 너무나도 분명하게 느껴졌기 때문에 전반에 2골, 3골을 넣었어야 됐어요. 근데 선수들의 집중력이 과연 그런 의기투합했던 경기가 맞는지부터 의심스러웠고 경기 중에 토트넘이 백포로 공격 시 전술 바꾸고 숫자를 더 늘리고 랭달콜로 무하니가 들어와서 볼을 조금 더 경합해 줄 수 있는 숫자가 전방에 늘어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리버풀이 아무 대응을 하지 않더라고요. 마지막에 로버슨한테 무하니에 대한 수비를 맡긴 건 벤치 쪽에서 자기 역할을 방임한 것과 다름이 없다. 예, 슬롯은 그냥 제가 봤을 때 그냥 그 가판대가 서 있었어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 거라 생각해요. 감독이 서 있지 않고 가판대가 서 있었어도 다르지 않았다. 그 얘기는 등신대. 아 등신대 맞아요. 예. 등신대죠 등신대. 등신이죠. 등신대네요. 진짜. 예. 아 너무 화가 납니다 진짜. 자, 그래서 경기별로 들어가기 전에 크게 봤을 때 우승 경쟁, 챔피언스리그 티켓 경쟁, 잔류 경쟁이라고 세 가지를 나눠서 본다고 했을 때 웨스트햄이 맨시티를 홈으로 불러들여서 승점 1점을 땄습니다. 이거는 좀 웨스트햄은 좋은 승점 1점. 웨스트햄 너무 고맙고요. 네. 자, 그다음 노팅엄이 홈에서 풀럼과 무승부. 요거는 좀 아쉬울 수 있다. 토트넘 안필드 원정 가서 승점 1점. 이거 아주 좋다. 그렇게 봤을 때 역시 핵심적인 경기는 이번 주말에 펼쳐지는
토트넘 하스퍼 스타디움에서 펼쳐지는 토트넘 대 노팅엄 이 경기가 대박 매치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래서 잔류 경쟁은 여전히 좀 유지 중이다.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토트넘이 약간 모멘텀을 좀 생길 수 있는 포인트를 이번에 얻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뒤에 얘기를 하도록 하겠고 우승 경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아스날이 다시 승점을 벌려놨습니다. 에버튼 잡고 맨시티가 승점을 드롭하면서 9점 차. 괜찮죠? 괜찮죠. 괜찮죠. 근데 갑자기 제가 이번 라운드 끝나고 뭔가 여유가 있어진 느낌이 들거든요. 우승 경쟁에 있어서. 근데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도 아니에요. 네. 막 그렇다고 이게 해서- 영내발이 아니고 그래. 이게 이제 9점 차인데 예를 들어서 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고 6점 차가 되잖아요. 그러면 또 다시 그래. 야 이거 뭐야? 어떻게 야야야 맞아. 이거 뭐야? 이렇게 또 되기 때문에 지금 여유로운 저는 12점이면 인정. 네, 왜냐하면 4번이나 빠그러질 것 같지는 않으니까. 그렇진 않으니까. 네, 근데 9점이면은 이 쫄깃함은 아직까지는 유지해야 된다. 펩도 인터뷰를 보면 안 끝났다. 아쉬울 뿐이지 끝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했고. 근데 채팅창에서는 끝났지 우승 경쟁. 우승이지 아스날 이러면서. 저런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설레발 칠 때부터 알아봤다. 저는 에이 우승이지 그런 다음에 딱 갑자기 퇴소 전환한 다음에 아스날 팬 새끼들 존나 우승 확정이라 그러더만 저럴 줄 알았지. 쟤네들이 딱 걔네들이야. 그럴 줄 알았어. 그냥 코너킥만 주구장창에서 야 코너킥으로 우승할 수 있겠냐? 더럽게 우승할 수 있을 것 같았지. 여기 다 모여 있네. 저분들은 아스날 팬분들은 아니신 거예요. 근데 뭐 저도 적기라고 얘기합니다만 저는 아스날도 맨시티도 둘 다 시즌 말미까지 가면서 추가적인 드롭 둘 다 나올 거다. 그럴 수 있어요. 네, 저는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 팀들 중에 상위권이라고 일컬어지는 유럽 대항전을 병행하는 팀들의 경기력이 지금 최악입니다. 다 안 좋아요. 근데 오히려 중하위권 팀들은 조금 더 일정이 널널하죠. 그래서 승점 따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저는 이번 이 9점 차가 지금 나온 상황에서 이번 주 주말에 이제 카라바오 결승이 있잖아요. 맞아요. 만약 그 카라바오 결승까지 아스날이 우승하면 그러면 거의 리그도 분위기를 타서 우승을 거의 9분응선을 넘었을 거라 표현을 하고 싶어요. 저도 이 포인트를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그 기세는 꽤 클 것이다. 그래서 리그컵 결승 주말에 있거든요. 카라바오 결승에 제가 볼 때 제일 이게 또 리그 우승에도 꽤 뭔가 영향을 좀 주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합니다. 자, 그리고 챔피언스리그 티켓 경쟁은 조금 골 때리게 됐는데 맨유가 빌라를 잡으면서 맨유가 3위 자리를 좀 굳건히 할 수 있는 그림을 만들었어요. 근데 빌라는 지속적으로 승점 드롭을 하고 있고 첼시가 홈에서 뉴캐슬에게 졌습니다. 승점 드롭이죠. 근데 안필드에서 토트넘을 불러들였기 때문에 저는 승점 3점을 당연히 딸 거라고 생각했던 리버풀이 드롭을 하면서 여기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근데 저는 계속 얘기하는 건 빌라가 내려올 것이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편입니다. 사실 이번에 맨유전도 패착이 많았어요. 네. 빌라 입장에서 보면 워킨스는 더 이상 옛날 폼이 아니고 모건 로저스도 지금 본인이 멘탈이 무너진 게 많이 보이거든요. 네. 전방에서 역할을 해줄 선수들이 너무 좀 부족해 보이는 상황. 요즘에 그나마 산초가 잘했는데 또 이번 맨유전은 산초는 원소속팀 나올 수 그 없죠. 임대 규정 때문에 나올 수가 없는 네. 상황이었어서 더 공격의 답답함이 많이 부각되지 않았나. 지금 에메리도 약간 하던 거 똑같이 하고 있거든요. 뭔가 변화를 줄 만한 포인트가 지금 아스톤 빌라가 좀 너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에메리의 축구가 이제 베스트 레벨을 공고히 하고 조직력으로 이제 승부를 보는 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스톤 빌라를 초반부터 우리가 이제 기억해 본다면은 이 수비 조직력을 단단하게 하고 일자 라인을 제대로 세우면서 상대 공격수들을 답답하게 하는 그게 이제 바탕이 됐어야 됐었는데 부상도 많고 그리고 경기를 보니까 라인 구축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처음에 이제 아스톤 빌라 에메리 대단하다, 팀 잘 만들었다, 단단하다 했던 그 마치 이 자로 잰 듯한 백포 라인이 있잖아요. 그 수비 라인의 그 구축이 안 됩니다. 예, 확실히 시즌을 치르고 챔스를 유로파를 병행하면서의 집중력 저하, 그치. 앞쪽에서의 뭐 부상과 체력 저하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단단함과 지금 매서움이 사라진 아스톤 빌라다. 네. 카마라, 맥긴, 틸레망스 동시 부상은 당해내기가 어렵고 형이 얘기한 것처럼 수비 라인도 이제 지쳐나가기 시작하니까 빌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챔피언스리그 티켓을 따기 위해서 유로파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쪽에 한번 또 걸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또 MLA의 유로파는 너무 유명하니까. 다르죠. 네. 맞아요. 자, 그러면 경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스날 대 에버튼의 맞대결 스코어 2대0. 요크레스의 득점, 다우먼의 득점으로 아스날이 승점 3점을 땄고요.
아스트랄 팬들의 현지에서의 기대뿐만이 아니라 잉글랜드 개념의 기대를 받고 있는 2009년 12월 31일생, 사실상 2010년생 맥스 다우먼이 첫 번째 요케레스의 득점도 기점이 되는 크로스, 두 번째 본인의 득점까지 만들어내면서 아스날 최연소 득점 기록 경신, 프리미어리그 최연소 득점 경신, 그리고 단순히 나와서 뭔가를 했다라고 하기에는 중요한 어떤 포인트들을 많이 만들어냈는데 아르테타가 다음은 집어넣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네가 하고 싶은 거 편하게 해라. 그래서 이제 아스날 팬들이 진짜 해줘 축구를 했네요. 16살짜리한테. 근데 해줬죠. 근데 사실 이제 그런 거죠. 해저 축구라는 것보다 그 어린 선수에게 어쨌든 뭐 PL 데뷔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PL 경기 데뷔는 데뷔는 했었죠. 아니지만 어린 선수이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자유롭게 하고 싶은 거 해라. 네. 자신감을 좀 북돋아주는 의미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죠. 그죠. 여튼 뭐 다음은 이 경기에서 본인이 영웅이 됐고 그리고 많은 지금 해외에서도 다음원의 그냥 이 득점뿐만이 아니라 아스날 입장에서는 굉장히 왜냐면 89분까지 골이 없었어요. 야 이거 드롭이구나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다음원이 그 흐름을 바꿨기 때문에 이 경기의 승리는 꽤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평가를 받는 중입니다. 결과가 좋다면 시즌 결과가 이제 원하는 대로 잘 나온다면 하나의 서사가 완성된 거거든요. 그죠. 왜냐면 보통 이 예전에 맨유 우승할 때 마케다가 빌라전 때 터닝슛 해가지고 넣었던 기억나요. 저 그때 리버풀은 우승을 바랬으니까 되게 그게 심리적으로 치명상이었던 게 생각이 많이 나거든요. 어디 갔나? 그 이후에 보이지가 않아요, 마케다는. 그건 그 그러네요. 사라졌지. 사라지긴 했죠. 근데 그래서 그 돌발적인 어떤 그 어린 선수의 등장이 좀 그 시즌의 운을 좀 이렇게 판가름 짓는 경우들이 있는데 잘하면 다음번도 그 스토리의 주인공이 좀 될 수 있겠다 싶긴 하네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렇게 어린 나이에 골 넣었다고 해서 이 선수의 성공을 보정해 주는 건 아닙니다만 절대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전에 뭐 지금 어린 나이인데 라리가에서도 잘 활약하고 있는 야말. 이미 뭐 유에파 우승도 있죠. 예. 네, 그다음에 유로 우승도 있고, 유로 우승, 그다음에 예. 우리 또 루니도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역사의 시작을 보는 걸 수도 있어요. 맞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유망주는 유망주일 뿐이라고 생각을 해서 막 너무 다음원을 지금부터 치켜 세울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이러다가 또 하나 진짜 대박 건수가 하나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기록을 보면은 루니가 4위인데 16세 360일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뭐 다른 선수 뭐 제임스 밀러도 있고 뭐 지금 은구모아도 있는데 되게 진짜 더 대단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루니가. 루니 이때 당시의 16세와 지금의 달라요. 16세는 좀 다르거든요. 지금은 이런 선수들이 데뷔가 되게 많이 빨라졌어요. 근데 네. 루니는 이땐 이 나이 때 선수들이 안 나오는 네. 시기였고 그리고 여러분 이 득점은 아스날의 꽤 오랜 무패를 깨는 제가 이걸 라이브로 보면서 충격을 받았던 그 경기인데 네. 어디서 진짜 약간 그 잉글랜드 뒷골목에 있을 일진 고등학생 같은 애가 나와서 돌덩어리 같은 애가 나온 다음에 진짜 개 ZD로 박살을 내렸잖아요. 위에 네. 크로스바 딱 맞고 안으로 들어가서 그거에서 아스날 꽤 오랜 무패가 깨졌어요. 그거 보고서 저는 그 생각했죠. 베르캄프가 그때도 나이가 많았을 때니까 저런 애를 데려와야 되는라고 했는데 맨유로 가더라고요. 네. 그랬죠. 금방 갔죠, 금방. 네, 금세 갔죠. 네, 보이자마자 바로 왼유로 네. 갔죠. 네. 근데 이제 뭐 다음원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아무래도 잉글랜드 선수다 보니까 꽤 언론에서 주목을 하는 가운데 앙리는 본인이 오랫동안 함께 했었던 민첩성, 대담성, 기술을 갖춘 베르캄프가 떠올랐다. 뭐라는 얘기를 하면서 좀 극찬을 했고 아르테타나 그 팀원들의 어떤 여러 가지 그 하입을 보면 팀 내에서도 기대를 좀 많이 하는 선수인 것 같아요. 잘해줬으면 좋겠다. 골 장면 보니까 그 수비 제치고 들어가는 그 기술이 두 번째 골. 예, 말도 안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머리를 한번 건드리고 그래 계속 몰고 갔던 걸로 기억을 헤더로 하는데. 머리 맞춰놓고 그 다음 예. 제껴내는 게 좋았죠. 그래서 와 이거는 그냥 자기의 어떤 플레이의 강점을 본인이 제대로 이해하기 때문에 나오는 플레이가 아닌가. 앞으로도 이 플레이는 이게 뭐 연습한다고 되는 부분이 전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천부적인 재능이 분명 좀 있는 선수라고 느꼈습니다. 네. 근데 에버튼이 사실 뭐 브랜스웨이트도 그렇고 타코스키도 없었고 부상으로 빠진 이 수비 라인을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아스날이 제법 고전을 했는데 이 칼라피오리가 스콜피온 세이브를 했습니다. 그 드와이트 맥닐 슈팅을 전갈 킥으로 막아내는 그 장면 때문에 이제 아스날 팬들이나 다른 데서는 이런 어떤 지금 모습이 기존 아스날에 이때쯤에 없었던 모습인데 응집이 좀 많이 돼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 편이고요. 모이스도 이 장면에 대해서는 완전 칭찬했습니다. 저는 이거 그냥 무조건 먹었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먹었다. 근데 이걸 막는 걸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좀 정신을 차리고 있다. 네. 그런 느낌은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아르테타는 이번 시즌에 그 전까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시즌에는
부상의 연유든 어떤 연유든 간에 선수단을 로테이션을 제법 많이 돌리고 있어요. 뭐 수비엔디랑 라이스는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서브로 출장한 선수들이 골이나 어시스트를 넣는 기록들이 꽤 좋기 때문에 용병술도 큰 문제 없다라는 생각이고 인카피에 잘하고 있고요. 네. 어떨 때는 칼라피오리보다 인카피가 나아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리고 칼라피오리 부상을 너무 많이 당해서 그래요? 인카피 좋아요. 요즘 요즘 진짜 좋아요. 올해부터 좀 올라오긴 했어요. 아니 아는데 인간비가 이제 부족하다는 것보다 칼라피오리가 나오는 게 훨씬 좋던데. 그거는 공격에서의 차이는 극심한데 네. 칼라피오리가 최근에 부상 복귀하고 난 다음에 그 아슬아슬한 장면들이 있으니까 네. 어떤 부분에서는 좀 저는 사실 언제나 얘기하지만 지금 유럽에서 아스날 백포 서브 백포만큼 두터움이나 퀄리티가 좋은 팀은 없기 때문에 왼쪽 칼라피오리 인카피에면 뭐 좋죠. 이렇게 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 뭐 8분 응선 이런 이야기를 하진 않으나 웨스트햄 맨시티 경기에서 승점이 이제 드롭이 됐기 때문에 9점이면 약간 계속 압박받던 거에서 숨통 한번 트였다라는 느낌이 좀 강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일단 주중 레버쿠젠전을 잘해야죠. 맞아요. 예, 홈에서의 경기가 어쨌든 네. 지금으로서는 제일 좀 중요하기 때문에 그 경기에서 기세가 또 좀 꺾이면 아무리 챔스 16강 이후의 일정이 만약에 뭐 결과가 안 좋아서 빠진다 하더라도 그게 저는 득이 될 거라 생각을 안 저도 하거든요. 그래요. 기세가 꺾여. 예, 기세가 꺾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일단 레버쿠젠전 그리고 가능하면 카라바오까지 네. 예, 그 단판에서까지 이기면 이번 주 결과에 따라서 진짜 좀 중요한 고비를 좀 넘길 수 있겠다는 평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 웨스트햄 대 맨시티 경기 스코어 1대1. 베르나르도 실바의 득점이 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스널 출신의 마브로파노스가 헤더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승점을 1점밖에 가져가지 못한 맨시티입니다. 이날 그 경고 누적 때문에 위에서 봤어요. 펩이 위에서 봤는데 이 관중 소표 좋더라. 전화 계속하면서 지시하는 모습이 있었었는데 저는 사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 2, 3대 0 되면 그때 후토크하고 집에 가서 그리고 난 다음에 결과가 바뀌면 또 하나 찍자라는 각을 잡으려고 그랬는데 1대1인 거야. 그래서 마지막까지 한번 잘 버텨보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승점 1점을 땄죠. 네. 네. 이 경기를 보면서 느낀 거는 지금 맨시티 팬들이 패배에 대한 민심이 좀 안 좋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안 좋아요. 주중에 그 레알전에서 네. 많은 골을 실점을 했기 3대 0. 때문에 좋을 수가 없죠. 네. 약간 이 펩도 오랫동안 팀을 지휘하면서 어느 사람에게나 나오는 그 클롭의 말미 때도 2022-23 시즌이었는데 그때 리그 이제 유로파 리그 떨어질 때 리그 챔스를 못 갔을 때였거든요. 그때도 약간 클롭 감독이 인터뷰했던 내용이나 여러 가지를 보면 그 시기가 가장 힘이 좀 부족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자신이 오랫동안 팀을 이끌었는데 원래 네. 정들었던 자기 시대의 선수들을 이제 리빌딩해야 되는 부담이 찾아오고 근데 또 워낙 이제 감독으로서는 그 선택을 하는 게 쉽지만은 않았을 거고요. 그런 가운데 본인이 뭔가 이 팀을 계속 뭔가 이끌고 지휘하는 데 있어서 스스로 약간 좀 지친 단계에 오게 되면 그게 결국은 경기력과 좀 전술 운용에서 나타난다는 생각을 하는데 펩도 트래블 이후의 시기를 보면 저는 그 시기는 좀 일찍이 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특히 팬들이 가장 아쉬워하는 거는 주중 그 레알 마드리드전 때 마테우스 누네스가 결국 나오지 않아서 풀백 자리에서 오른쪽 풀백의 공격권은 전혀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측면 공격이 나오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한 답답함도 좀 아마 팬들이 느끼기엔 좀 있지 않았을까 싶긴 합니다. 저는 맨시티 팬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얘기하면 욕 처먹을 것 같은데 네. 지금 팬들의 의견에 개인적으로 완전 동의하진 않습니다. 저는 펩이 맛이 간 게 아니라 프리미어리그 팀들 중하위권을 상대하기가 너무 빡세졌다고 빡세다. 생각해요. 근데 그래도 이제 맨시티라고 하면 그리고 또 이제 선수의 면면을 봤을 때는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있고 또 이제 성적이 좋지 않았을 때는 베스트 11을 살펴보고 그다음에 벤치를 살펴보잖아요. 벤치에 얘를 왜 안 쳐놓고 있는 거야? 얘를 선발로 쓰면 되는 거 아니야? 답답하네. 여기서 이제 막 시작이 되거든요. 네. 감독에 대한 비판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팬들이 불만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뭐 거기에 대해서도 저도 아스날 경기를 볼 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으니까 뭐 당연히 맞을 수도 있고 사실 스포츠에 가정은 없지만 누가 나왔더라면이라는 얘기는 어찌 보면 되게 쉬운 얘기거든요. 근데 선택을 해야 되는 건 감독이고 그럼 거기서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뭐 펩이 지금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아무 문제 없다 이런 얘기라기보다 제가 느끼는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는 이전이랑 다시 한번 분기점이 생긴 것 같은데 한 8회부터 15위 정도 되는
그 사이에 팀들의 전력이 좀 가파르게 상승했다고 봐요. 그리고 축구의 트렌드가 올해 또 한 번 바뀌었다고 네. 보고 그래서 승점 3점을 그냥 원래 우리가 승점 100점을 찍었던 혹은 트래블을 했던 맨시티의 어떤 걸 봤잖아. 근데 그때의 경쟁의 강도보다 한 제곱의 느낌으로 세진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재밌는 경기를 하면서 압도해서 승리하는 경기가 형 기억나요? 별로 안 나와요. 잘 없어요. 이거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반갑긴 하거든요. 네. 뭔가 디테일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 중하위권 팀들도 예전에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약한 팀, 주저앉겠네. 근데 수비 많이 두겠네. 그냥 그런 느낌만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팀들이 그러면서도 공격할 수 있는 플랜까지 생각을 해두고 그리고 수비의 위치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뭔가 측면 수비수들을 안쪽으로 좁힌다든지 아니면 미드필더 라인을 누굴 멘트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그냥 주저앉는 게 아니고 주저앉아서 기다려서 방패만 들고 있는 게 네. 아니고 그 방패로 칠 생각도 하고 방패를 바꿀 생각도 그죠.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디테일함을 좀 준비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거는 저는 이번 라운드 K리그도 계속 보잖아요. 이번 시즌 K리그도 보잖아요. K리그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여기에 딴 얘기지만 뭐 K에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어떤 한 명의 이 감독의 실력이 그리고 관심이 성공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준효라는 감독이 되게 좀 이 K리그 감독판에 좀 경종을 울렸다고 봐요. 장난 아니에요. 예. 아예 한 단계를 높이 봐야 되는 어떤 그림을 만들어놨지. 경종을 울렸다 보기 때문에 이거 지금 감독직 옛날처럼 하면 안 되겠구나. 뭔가 준비하고 나도 다른 네. 걸 보여줘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감독들이 분명히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팀의 전술적으로 좀 디테일함이 더 들어가지 맞아. 않나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러면 뭐야? 약한 팀들도 잘 준비하면 강팀을 잡아낼 수 있고 그치. 강팀을 힘들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 준비에 있어서 PL도 빡빡하고 전 세계적으로 중하위권 팀들이 쉽지는 않다. 어려워요. 네. 약간 이게 지금 제가 펩을 옹호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무슨 느낌이 드냐면 왜 그런 거 짤방 같은 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남자랑 혹은 어떤 여자랑 결혼을 해. 근데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할 때 이 사람의 장점 때문에 생기는 단점이 따라오잖아. 그거를 우리가 감안할 수 있을 때 결혼을 한다고 하죠. 뭐 예를 들면 정말 활발하고 이른바 인싸. 그래서 이 사람이랑 있으면 너무 재밌어. 그래서 난 이 사람의 이런 점이 좋아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러면 이 사람이랑 결혼했을 때 집에 들어오지 않고 주말마다 친구들이랑 놀러 가는 단점은 본인이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맞아요. 예, 그런 걸 이제 밸런스를 보겠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펩이라는 감독은 고집이 굉장히 있는 감독이면서 하나씩 변동을 가져오는 감독이라고 봅니다. 펩은 좋아하는 선수만 써. 전 그게 펩이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 승리해오고 우승해왔던 타이틀이 있었던 건데 그걸 바꾸라는 거는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 그러면 감독을 바꿔야 된다. 그렇죠. 펩이 그것까지 바꾸라는 거를 바라는 거는 이제 저는 사람들의 욕심. 그러면 조금 더 변화무쌍한 감독이 이제 우리 팀에 필요하면 좋겠다라는 표현이 조금 더 맞는 것 같아. 근데 그럴 수도 있겠지만 펩이 변화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있죠. 왜냐면 펩은 저는 굉장히 많이 변화해온 감독이라고 봐요. 감독이라는 것은 본인의 성향, 취향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그런 것들로 베스트 11이 꾸려져요. 그죠. 그런 것들로 선수를 영입하고 방출하는 거고. 근데 이제 기반은 승리거든요. 근데 이렇게 승리하지 못하고 우승하지 못한다? 지난 시즌에도 안 됐죠? 지난 시즌 안 됐죠? 안 됐죠? 안 이번 됐지. 시즌에도 이렇게 됐죠? 그러면은 또 변화하는 포인트를 본인이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걸 팀으로 옮기든 네. 아니면 그래. 여기서 맨시티에서 다시 한번 획기적인 변화를 하든 그거는 이제 펩이 판단할 문제인데 지금의 순위와 우승권에서 계속 멀어지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제 팬들이 이제 그 시간을 못 견디는 거죠. 그래서 팬들도 힘든 거고. 사실 네. 큰 틀에서 보면 좀 변하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저도 그래요. 지난 시즌 말미부터 펩의 플랜 A가 약간 4-1-3-2 같은 느낌. 좀 더 투톱에 가깝게 공격진이 배치가 돼서 선수들의 배치가 이전에 3-2-4-1을 썼을 때와는 또 많이 달라졌어요. 저는 그 시기가 이제 지난 시즌 후반기부터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올 시즌도 그 전술이 지금 좀 많이 쓰이고 있거든요. 큰 틀에서 보면 펩은 변화를 주고 있지만 대신 이걸 단기로 보면 뭔가 감독으로서 승부수가 필요할 때, 좀 더 상대에 대한 확실한 대응이 필요할 때, 그럴 때 뭔가 팬들이 원했던 선수 혹은 이해할 수 있는 기용이 좀 반대가 돼버리는 선택들이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쉬움을 느낄 수 있는데 큰 틀에서 보면 저는 펩은 또 한 번의 변화는 있을 거라 생각은 해요. 근데 요즘의 축구 메타가 펩의 축구와 좀
맞지 않는 부분들 또한 존재하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한 표를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짧게 그냥 가까이서 보면 아직은 패배 변화가 좀 느껴지지 않거나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당장은 더 느껴질 수 있다. 근데 큰 틀에서 보면 펩은 나중 가면 또 변화할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에 맞춰서. 그 장코치가 파리 생제르맹과 첼시의 경기가 축구의 미래를 보여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비슷한 칼럼들이 해외에 보니까 많더라고요. 저도 그 얘기가 흥미로워서 좀 봤는데 축구의 흐름이 혼란의 시대였을 때가 있고, 그러니까 계속되는 맨투맨 압박, 거기에서 변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창의성 있는 선수들. 근데 그러다가 펩이 흐름을 바꿨죠. 모든 걸 통제하는 축구로. 근데 그게 제 느낌에 다시 또 돌아갈 수 있다고 봐요. 맨투맨 압박해서 계속되는 변수를 통해서 트랜지션을 많이 만들어내고, 그러면 펩의 축구가, 저는 펩의 축구가 또 여기에 적응을 할 거라고 보지만, 그러면 그 순간을 못 견디면 다른 감독이 오는 게 맞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시간을 두면 또 펩은 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리고 거기에 맞출 만한 능력이 있는 감독이니까요. 대신 이제 변수는 본인의 동기부여가 얼마나 되느냐죠. 그죠. 제가 볼 때 본인이 자기 스스로 동기부여가 충분하지 않다라고 느끼면 떠난다고 얘기할 것 같아요. 이 사람 자체가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던 네. 사람이고, 그래서 2027년까지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시즌 끝나고 펩이 나가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꽤 많이 하잖아요. 굉장히 반갑습니다. 네. 많은 맨시티 팬들은 펩 이제는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하시잖아. 바라던 바입니다. 더 무시무시한 감독이 오는 거 아니에요? 아, 쉽지 않다고 봅니다. 팬만큼은 없을 거예요. 저는 그런 감독은 일단 지금 제 눈안에는 없다. 네. 여튼 뭐 펩의 선발 라인업에 대해서 저는 팬들이 당연히 이런 불만 갖는 건 이상하지 않다. 제가 그것들을 막 펩이 당신들보다 전문가인데 뭐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한다기보다 충분히 불만은 있을 수 있겠으나 이 감독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면 어느 정도 맹점도 저는 같이 따라올 수밖에 없지 않나. 그래서 저는 아르테타에 대해서 지금도 마음에 안 드는 거 존나 많죠. 근데 전 지금 당장 아르테타만한 감독은 그리 많지 않다. 그러면 유지하는 게 맞다라고 봐요. 하지만 슬롯을 이어갈 그보다 잘할 감독은 있죠. 예, 그거에 이제 리버풀의 상황에서는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론소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 이렇게 얘기하니까 더 뭔가 결론이 좀 확실히 서는데 아 다르구나 지금 판이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게 하네요. 예. 근데 전 슬롯은 좀 바꾸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뭐 슬롯? 좀 안 좋아 많이. 아 그래? 좀 많이 안 좋아. 어제 보세요. 저는 제 스타일도 말씀드릴까요? 네. 네. 저는 어제 경기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그 맛이 있어요. 하프타임에 네. 그림판을 뭐 했잖아. 네. 신나 보이더라고. 네. 옆에 그 나열인 여동생 하나 두고서. 네. 약간 이렇게 똥맛 나는 카레 맛이 있어요. 있어. 그래가지고 좀 재밌게 봐서 뭐 슬롯, 뭐 전 괜찮습니다. 네. 뭐 저도 만약에 유임한다. 저는 펩이 떠나는 거를 반긴다고 했잖아요. 슬롯의 유임? 반갑습니다. 예, 괜찮아요. 사실 슬롯이랑 아르테타랑 상성이 썩 좋진 않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첼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승점 드롭했습니다. 뉴캐슬이 상대하기 쉬운 팀은 아닙니다만 홈에서 0대1 패배는 지금 챔피언스리그 티켓 경쟁을 해야 되는 첼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뼈아픈 드롭인데, 지금 첼시 팬들은 로세니어 감독에서 좀 좋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는데 추면의 시선은 어떤가요? 저는 이 실점 장면에서 제가 이 경기를 풀로 보지 못했습니다. 다른 경기도 많이 네. 이제 봤어야 되고 라이브도 해야 돼서 풀도 못 봤는데 주요 장면만 봤을 때 그냥 딱 그거 하나죠. 이게 실점 장면을 봤을 때는 항상 답답해요. 보면 뭔가 조금만 준비만 하면 쉽게 맞거나 좀 더 집중하면 먹힐 것도 막을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계속 놓치니까 이게 먼저 실점하는 거와 0대0 상황을 쭉 유지하는 거는 그 경기를 운영하는 데서 천지차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실점 장면들이 저는 항상 아쉽습니다. 첼시가. 이번에도 그랬죠? 네, 이번에도 그랬어요. 예. 완전히 말도 안 되는 라인을 세우면서 뒷공간 노출했었고 그리고 포파나였나? 되게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오면서 뭔가 집중을 했더라면은 이거 한 번쯤 막을 수 있는 상황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아쉽고 네. 짜증스럽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의 첼시의 상황은 로세니어 감독에게 책임을 지우기에는 마레스카 때부터 이어진, 마레스카는 얘기했죠. 수비 영입해야 된다. 근데 그걸 안 하긴 했죠. 뭐 마마드 사르라는 선수를 임대 복귀시키긴 했지만 경험이 많지 않은 선수이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에서 나온 찰로바도 마찬가지, 포파나도 마찬가지 안정적인 수비 라인을 구축하기 힘든 선수들로 구성이 돼 있어서 이거는
그러니까 단순하게 감독 얘기를 하기는 좀 어렵다고 봐요. 수비진의 집중력이 지금 올 시즌 내내 문제가 네. 좀 있고 그리고 그 개개인의 몇몇만 놓고 봐도 사실 찰로바가 계속 한 시즌 내내 이렇게 선발로 뛰고 있다는 것 자체가 팬들 입장에서 기대치보다는 많이 아래의 지금 퍼포먼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네. 거거든요. 아쉬운 일이죠. 수비진은 올 시즌 내내 지금 문제가 좀 계속 따라오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카이세도를 교체한 부분에 대해서 61분에 교체를 했고 그다음에 중앙 지역에서 역시 또 카이세도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으니까. 근데 이것도 뭐 제가 오늘 무슨 감독 다 옹호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 카이세도 경고가 있었어요. 네. 저라도 이거 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첼시의 감독이죠. 경고 한 장 받는 애가 이렇게 떠댕기고 있어. 아, 그러면 저 마탱이 갑니다. 그냥 이거. 불안해요. 불안해요. 네, 그냥 막 그 PS조입니다. 네, 바로 PTSD 말고 PSG. 네, 바로 PS조기 때문에 네. 굉장히 불안하고 뭔가 이제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질 것 같고. 왜냐하면 설마 이거 첼시 팬들 한 10번 겪었을걸요? 맞아. 이제 설마가 아니에요. 이제 왜냐면 그런 일들이 다 실제로 벌어졌어.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조심해야 된다. 네. 물론 여기서 안드리 산토스가 아니라 라비아를 선택한 부분에 대해서는 팬들의 아쉬움이 당연히 좀 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요즘 라비아가 또 폼이 좋지는 않았으니까. 네. 근데 산토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오히려 로세니어 감독이 잘 썼던 선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안 썼는지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다 알 수는 없는 부분이긴 하고. 이게 이제 챔스 일정이 이제 빡빡하게 이제 저도 시작됐기 그렇다고 때문에 봐요. 그거 어느 로테를 정도. 생각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로세니어 감독이 파리 생제르맹과 2차전에서 우리가 진출할 가능성이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당연히 생각을 그렇죠. 해야 되며 네. 파리 생제르맹도 이번 시즌 내내 사실 요르겐센의 미스가 아니었다면 경기적인 부분에서 저는 그 정도로 벌어질 만한 스코어였나라고 생각을 했을 때 가능성은 살아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런 부분에 대한 조정을 한 게 아닌가 싶은데 뭐 결과적으로 드롭한 건 리그에서는 치명적이게 됐죠. 네. 그다음에 저 이거 보고 진짜 깔깔거리면서 웃었는데 존나 웃기지 않습니까 이거? 이제 이런 상황이 있으면 그냥 주심이 비켜줘야지. 왜 여기 가운데에 있어가지고 포이터니도 네. 동작을 보면 뭐 벗어날 피해줄 의지가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냥 있어서 뭐 휘슬인가 뭔가 하나 이렇게 던져주고 코인인가 던져주고 그리고 그냥 가만히 있어가지고 계속 아니 보더라고요. 근데 이 장면에서 네. 그냥 나도 모르겠어. 폴 티어니가 비켜주는 게 맞아? 아니면 선수들이 옆에 가서 하는 게 맞아? 아 그냥 폴트니가 비켜줘야지. 이게 그냥 여기서 어차피 둘러싸여가지고 하면은 어. 한 번에 와 하고 티어니도 모르게 나 왜 이렇게 둘러싸지 이렇게 안 한단 말이야. 한 명 오고 와가지고 중앙으로서 모여가지고 이렇게 돈단 말이야. 그러면 비켜줄 그게 있지 무슨 여기 무슨 뭐 술래잡기 하듯이 야야야야 하나 둘 셋 하면 둘러싸 이렇게 해서 둘러싸는 게 아니에요 이게. 폴 파머 시선이 졸라 웃깁니다. 폴 네. 티어니를 야리고 있어. 이 새끼 여기 와가지고 우리 딱 하고 있는데 방해하고 지랄이야. 그 표정으로 보고 있어. 왜냐하면 팀 루틴이라는 게 있고 여기 가운데서 그 위치에서 한다 그러면 이거는 옛날에 손흥민 토트넘 있었을 때는 그 저희 원정 팬들이 있었을 때 원정 팬들이 가까이서 화이팅도 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그 얘기가 돼서 네. 그런 것도 있는데 이거는 본인들의 어떤 팀 루틴이라고 이제 생각되고 화이팅하는 방법이니까 이런 거는 비켜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때 무슨 얘기 아니면 선수들끼리 화이팅하자. 야 너 집중해. 근데 전반전에 예를 들어서 심판 판정 마음에 안 들었어. 그러면 긴장 풀어준다고 농담 따먹기도 하거든. 야 심판 그지 같은 새끼 신경 쓰지 말고 우리 거 하자. 이렇게 한단 말이야. 이때 한마디 했어야 돼. 야 주심 이니까 야 우리 주심 휘슬 불 때까지 해, 그냥 야 주심 야 내가 볼 때 저 새끼 절로 넘어갔어.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막 농담 따먹기 이렇게 한단 말이야. 서로 이제 긴장 풀려 이런 말도 하거든. 그런 말 한번 박았어야 됐어 이거. 예. 자, 요게 허들 루틴이라고 합니다. 럭비에서 주로 하는 문화라고 하는데 이 첼시 안쪽에 구단 스태프들이랑 이제 주장단이 로세니어랑 얘기를 했나 봐요. 럭비 선수 출신의 윌리라는 이사가 선수 지원 및 육성 담당관으로 영입이 됐는데 이런 거 또 이 사람이 커리어가 굉장히 좋은가 봐. 그래서 선수들의 멘탈 관리나 어떤 파이팅을 위해서 이런 의식을 한다고 하는데 이 폴티언이 이거에 대해서는 좀 영국에서도 갈리나 봐요. 형 얘기한 것처럼 비켜주면 되지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반대로 왜 거기 가갖고 후루룩 하는 거야? 그냥 옆으로 본인들이 비키면 되지? 이런 쪽도 있고 갈리나 봐. 아니 여기가 이제 그 일단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이제 중앙선 부근에서 하기로 했다. 어디서 했다. 그러면
그걸 지키고 싶잖아. 그 의식이라는 건 그런 자신의 거니까. 팀의 약속이니까. 근데 이게 되게 이상한 일이 아니거든요. 어. 경기에 방해가 됩니까? 아니잖아. 근데 선수들은 알잖아요. 약간 루틴이나 이런 거. 선수들 들어올 때 뭐 라인 안 받는 왼발로 선수도 있고, 들어온다, 오른발로 들어온다. 뭐 그런 거 있고. 사실 시잘데기 없다고 볼 수 있겠지만 어떠한 선수들한테는 그게 중요한 부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저는 근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어. 심판이 한 2m만 옆으로 가면 되거든요. 어려운 일입니까? 아니면 아니잖아. 제가 늦었네요. 실례합니다. 그럼 나가면 되잖아요. 근데 진짜 웃기긴 해요. 그러니까 진짜 나 진짜 너무너무 웃었어 이거. 자기 자리를 내줄 수 없다라는 느낌이잖아요. 나도 폴티어니의 동작은. 축구 원데이 투데이 본 거 아닌데 이런 건 처음 봤어. 진짜 웃기더라고. 심판을 계속 둘러싸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아 계속. 네. 매번 하는 거야. 네. 심판도 이제 야 비키지 마. 새끼들이 쥐들이 딴 데 가서 하면 되지. 나도 여기 서 있을 거야. 그러면서 매번. 그러면 이게 상품이 되고. 나 구단 징계 받을 것 같은데. 왜? 그냥 계속 이러면 고의적인 심판의 둘러쌈이라고 생각하고 징계 아니 받을 근데 것 같아. 본인들이 여기서 항상 해왔던 거니까. 근데 이런 장면을 처음 받는 장면이잖아요. 그럼 심판이 안 비킨 거 아니야? 근데 어떤 심판은 비켰다는 거 아니야 사실. 이 장면이 처음 나왔다는 거는. 비킨 건지 아니면 뭐 딴 데 가 있었는지 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아무튼 예. 이게 징계받을 일인가? 나는 만약에 이게 이렇게 되면 이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는 내 느낌에 프리미어리그 여태까지 스타일상 구단이 징계받을 것 같아. 그런가? 이거를 못 비켜주나? 사실 웃긴 건 선수들은 하던 걸 하던 거잖아요. 그냥 그대로 하던 거잖아요. 주심만 하던 걸 하지 않은 거죠. 왜 다른 주심들은 유의위치에 그대로 그냥 머물지 않고 네. 보통 벗어나주거나 피했던 거니까. 그러니까. 근데 왜 선수들은 그저 하던 걸 했고 구단도 하던 걸 했는데 왜 만약에 징계를 받을 수 있으면 왜 구단이 받아야 되는가?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영국 내에서도 만약 징계가 진짜 내려지면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심판들은 그런 얘기 나도 하던 거 하는 거야 거 이렇게 얘기하겠지. 그래서 저는 사실 뭐가 됐든 간에 야 역시 이래서 프리미어리가 주말 예능이다. 진짜 존나 웃었습니다. 이게 이제 와. 그러면은 꼭 중앙에서 안 해도 된다면 공 위에서 해야 된다면 공을 살짝 빼서 거기서 하든지 아니 뭐 심판이 비켜주든지 솔직히 얘기해서 졸라 쓰잘데기 없는 논쟁이지 않을까 그래, 맞아. 생각입니다. 네. 근데 또 쓸데없는 논쟁이 재밌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 로세니아 감독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폴티언이 요 그 세리머니 가운데 있었던 거가 얘기가 나오니까 그 파머 넘어진 거 PK나 주지 라는 뉘앙스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요거에 대해서는 뭐 저도 이 경미한 접촉이 있긴 있었기 때문에 PK가 나올 수도 있는 장면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어필할 만한 장면입니다. 첼시 입장에서는 그럼요. 그렇죠. 네, 충분히 네. 얘기할 수 있는 장면이죠. 네. 여튼 첼시의 남은 일정으로 봤을 때 굉장히 어렵거든요. 챔피언스리그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만한 일정이 아닌 상황에서 FA컵도 포트베일이랑 만나고 이번 승점을 1점도 따지 못한 거는 저는 좀 치명상이라고 봐요. 다시 그 구도가 나왔어요. 그 보통 이제 프리미어리그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이 4, 5월쯤 되기 시작하면 니가 가라 니가 가라. 챔스도 나오거든요. 빌라, 리버풀, 첼시 제가 볼 때 이 세 팀 다 후보입니다. 네. 정말 만약에 브랜트포드가 화요일 날 울버햄튼을 잡으면 47점이 되는데 브랜트포드도 대열에 합류할 수 있어요. 맞아요. 예, 지금 브랜트포드를 아예 그냥 멀리만 둘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봤을 때 브랜트포드도 화요일 경기 결과에 따라서 이 니가 가라 챔스 모드에 또 합류할 수도 있다. 예, 흥미진진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뭐 빌라가 계속 이런 식으로 추락을 한다고 하면 리버풀과 첼시가 약간 어부지리격으로 올라올 수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첼시도 이제는 여력이 없다. 매번 승리를 가져와야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 맨유 빌라랑 3대1 승리. 어제 당군형이랑 주원형이 라이브를 했는데 일단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대기록이 세워졌고 그리고 빌라의 이 원래 강점이었던 모습이 전혀 나오지 않는 부분 이런 거를 감안한다면 맨유가 좋은 승점 3점을 챙겼다라고 생각이 될 만한 경기고요. 주원형의 경기를 쭉 봤을 때 캐릭에 대한 어떤 판단은 여전히 유효한가요? 적합하고 정식 감독을 할 만하다. 경기 내적인 내용이나 이런 부분을 좀 얘기하기 위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지금 질문했는지 알겠지만 사실 그걸 이겨내는 게 승률이잖아요. 맞아요. 이거 우승권 승률이에요. 그건 맞아. 네, 캐릭 부임하고 나서. 근데 이 감독을 아마 내치기를 다른 팀들이 바라고 있지 않을까요? 빼라. 우리가 데려갈게. 이런 느낌. 야 임시 감독을 끝내. 라고 하면서 저는 여기저기에서 이 감독에 대해서
좀 데리고 오고 싶다. 네. 한번 쓰고 싶다. 왜냐하면 PL 팀들이 돈이 없는 팀들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바라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오히려 역으로. 아 충분히 그러면 좋은 승률과 여러 가지를 보여주고 있다. 네. 이게 뭐 경기력이 아쉽다, 뭐 내용이 아쉽다, 물론 이제 불만스러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중도의 부임에서 그리고 그렇게 팀이 흔들리고 있었는데 물론 되게 순위 방어는 잘하고 있었지만 어쨌든 이제 챔스권 안에 안착했잖아요. 안착하고 지금 승점 차를 야금야금 벌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물론 다음 라운드에 바로 질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의 승률로 따져봤을 때 이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데 정식 감독을 안 한다? 그럼 역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누가 정식 감독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정식 감독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트리플 악셀이라도 해야 되나요? 뭐 이렇게 이길 때마다? 아사나마오처럼 예, 김연아처럼. 예. 네. 어떻게 해야 정식 감독이 될 수 있죠? 이거 승률로 보여주는 거 말고는 뭐 없다. 바지라도 까야 되나 이길 때마다? 그거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저는 이제 중계를 한 입장이지만 네. 사실 조금 걱정되는 면은 좀 있긴 해요. 그러니까 뉴캐슬전 때도 그랬고 사실 이 경기도 저는 그 문제가 없진 않았다고 보는데 아직 그 상대가 밀집돼 있을 때 그걸 풀어나오기 위한 구조적인 접근이 맨유도 잘 준비되어 있다는 느낌은 좀 덜하거든요. 카세미루가 그 후반 초반에 브루노의 코너킥을 받아서 골을 넣지 않았으면 경기가 꽤 어렵게 풀릴 수도 있었을 거라고 축구는 세피스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축구는 진짜 세트피스가 일단 네. 맞고 그리고 그 부분까지 팀의 위닝 멘탈리티를 만들고 지금 좋은 분위기를 형성한 부분들은 캐릭과 임시 감독이 자기 역할을 정말 훌륭하게 소화한 거긴 하지만 정식 감독이 되려면 거기서 한꺼풀을 더 벗어나는 모습이 사실 필요하잖아요. 솔샤르테를 봤기 때문에 또 네. 보긴 하지만 그런 걸 느끼지만 지공 상황일 때 측면을 연계해 나가는 패턴 이게 이제 스쿼드적인 문제도 있어요. 풀백이 공격력이 매우 아쉽죠. 쇼도 달로도 다 공격적으로는 많이 아쉬운 선수들이니까. 근데 그래도 이 선수들을 잘 융화해서 측면에서 상대 밀집 수비를 풀어나오는 어떤 패턴이나 준비가 아직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잘 갖춰져 있다는 느낌은 좀 덜 들어요. 아마 앞으로 만나게 되는 팀들은 계속 맨유를 상대로 로우 블록을 형성하려고 낮게 형성하려고 할 텐데 그럴 때마다 아직 맨유의 현 상황을 보면 경기력이 답답할 여지가 남은 경기들에서도 제법 좀 있을 것이다. 근데 그래도 그걸 이길 만한 힘은 있어요. 브루노의 폼이 너무 미쳐서 브루노 페르난데스 대단합니다. 중요할 때 항상 한 방씩 해줄 수 있는 네. 선수를 맨유는 보유하고 있고요. 또 그러면서 카세미로라든지 교체로 들어왔을 때 세슈코라든지 방점을 찍을 수 있는 선수들이 맨유에 지금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기는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근데 정식 감독이 됐을 때는 지금 엄청 활약을 잘하고 있는 선수들이 다음 시즌 돼서도 지금 페이스로 쭉 할 거라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럼 그때 중요한 게 감독의 전술과 시스템인데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되는 면이 저는 없지 않다는 개인적인 이게 생각이에요. 비슷한 의견인 것 같은 게 딱 두 개예요. 긍정적으로 봤을 때는 삼선 자원들 더 좋은 선수들 들어오면 캐릭이 더 좋은 축구를 할 것이다라고 보는 영입은 바가 무조건 있고. 필요하죠. 근데 또 반대로 지금 이제 주원영 표현으로 건강 축구하기 때문에 이렇게 버티는 그럴 거지. 수 있죠. 세네 개 대회 병행하면 이거 마탱이 간다. 빠그러질 수 그래서 있죠. 이게 아직도 여전히 경기마다 내용마다 이번엔 좋은 승리를 거뒀지만 캐릭에 대해서 이게 우리가 예상을 하는 거잖아요. 현상만 놓고 봤을 때는 안 하는 게 이상하긴 한데 와 이거 맞아? 잘 모르겠어. 이런 의견이 항상 중간에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어떤 그 맨유가 완벽한 축구를 구사하지 못하는 것도 맞는데 그 완벽한 축구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을 저 완전 저 주관적인 제 얘기입니다. 예. 그건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고 답답한 경기를 할 때마다 조금 힘들게 꾸역꾸역 이기는 것 같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축구고 그쵸? 위닝 멘탈리티입니다. 그래. 네, 그런 부분들이 캐릭이 잘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고 저는 지금의 성적을 내면서 챔스권에 들어가면 맨유가 자신감 있게 또 돈을 쓸 거라고 봐요. 그럼 캐릭의 축구가 챔스를 병행하면서 어떤 식으로 스쿼드를 운영할 수 있을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어제 경기에서의 포인트는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정말 놀라운 도움 능력도 있지만 저는 조금씩 변해가는 이 맨유의 어린 자원 마이누의 스타일에 있다고 보거든요. 마이누 스타일이 조금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거칠게 변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공을 이쁘게 차는 선수에서 수비하는 장면이나 그런 저는 이제 선수를 볼 때 되게 작은 디테일을 보잖아요. 디테일 많이 보죠. 네, 디테일을 보는데 얘가 좀 달라붙으려고 하네.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을 긍정적인 거 아니야? 굉장히 긍정적이죠. 굉장히 긍정적. 그런 거는 긍정적이야. 네, 최근에 미드필더들이 살아나려면 공을 잘 차는 건 당연한 거고 그럼요. 그런 그 모습들이 필요한데 그런 약간 근데 이게 얼마나 쭉 이어갈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근성이나 이게 달라붙는 거는 조금은 뼈에 이제 각인이 돼 있는 어떤 그런 버릇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스스로 이제 나 이렇게 되면은 프로 무대에서 살아남기 힘들어하면서 스스로 각인시킬 수도 있는 거니까 선수는 변화는 언제든지 할 수 있고 이 선수는 또 워낙 어린 선수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또 변화를 한다면은 마이누를 변모시키면서 팀의 주축 선수로 다시 키워낼 수 있는 코칭 스텝의 역할도 캐릭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우스갯소리를 하자면 이거 뭐 임시 감독이다 뭐다라고 하면서 뭔가 좀 이름값이 있는 감독들도 원하잖아요. 그죠? 뭐 맨유 팬들도 원할 수 있고 아니면 뭐 다른 팬들도 그 캐릭터 다 안 될 거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데 약간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신입은 어디서 경력 쌓냐? 그래. 약간 이런 느낌. 야 이 개새끼들아, 다 경력직만 원하면 나 같은 놈은 어디서 일하냐? 약간 이런 느낌이 든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엄청난 기록이 나왔죠. 100번째 어시스트를 달성을 했고 리그 16번째 어시스트. 맨유 프리미어리그 단일 시즌 최다 도움 기록이 데이비드 베컴의 15개였는데 그거를 깼고요. 뭐 저는 이미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지난번에 FA컵 그 결사항전의 의지를 담은 편지 그것만으로 충분히 이 선수가 얼마나 클럽에 헌신하고 있는지를 보여줬다고 보는데 이 경기에서도 좋은 기록을 만들어냈고 뭐 승점도 땄고요. 그래서 저는 이 그림은 딱 좋아요. 전 맨유가 챔피언스리그에 나가야 우리가 그 시즌을 쭉 치르면서 챔스를 보는 재미는 굉장히 크잖아. 그렇죠. 그래서 잘하든 못하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정도의 빅 레벨의 클럽들은 챔스에 나가줘야 됩니다. 그래서 FC 유나이티드도 그 새로운 시즌도 나오고 그래야 좀 재밌게 즐기지 너무 없었어. 아니 그 이 로이킨이 정식 감독은 아니다. 저는 이거 지금 대본으로 처음 봤거든요. 네. 이 뉴스를 더 나은 감독이 있다고 본다. 유럽 대항전 병행 경험이 있어요. 아직 이제 주중 경기에 진짜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 로이킨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 주중 경기에 대해서 우려를 좀 하나 봐요. 왜냐면 주중에 했던 경기들이 웨스트햄전, 다 드롭이긴 했지. 다 드롭이긴 했으니까. 근데 그래도 스콜스보단 나아요. 스콜스는 인스타에 그 보셨죠? 뉴캐슬전 봤어요. 진 다음에 아예 대놓고 캐릭 뭐 사실 캐릭이 부임하고 맨유랑 항상 엉망진창이었어라고 하면서 나는 이럴 줄 알았다는 듯이 인스타 스토리 올렸거든요. 저는 맨유가 제가 좋아하는 클럽이 아니라서 그 여기에 좀 얘기하기 그런데 스콜스랑 로이킨은 그 솔직히 좀 너무한 저는 감이 있어. 퍼거슨이 전화 한 통씩 때려서 네. 야 이 새끼들아 너 니네 얼마씩 주면 아가리 다물고 맨유 얘기 안 할래? 할 것 같아. 난 진짜 맨유 네. 레전드라는 사람이 그 하나씩 나불거리는 게 클럽에 도움이 되는 게 단 하나도 없어. 근데 진짜 스콜스는 전 그건 좀 선 넘었다 생각해요. 네. 아니 근데 왜 그래? 난 지난번에 모르겠어. 나 리산드로 마르티네즈한테 얘기했을 때도 좀 어이가 없었어요. 그 더 웃긴 건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줄에 이제 그 토날리가 골 넣었잖아요. 토날리하고 엄지척 해가지고 해시태그를 했더라고요. 근데 스콜스하고 캐릭하고 같이 뛰지 않았나? 있었지. 뛰었죠. 둘이 사이가 안 좋았나? 모르지. 여러분 지금 그건 모르는 거예요. 뭐 알 수 없어. 네, 둘이 관계는 진짜 모르는 알수 거예요. 없어. 로이킨이랑 캐릭은 사이가 안 좋아요. 그 로이킨이 그 캐릭 아내한테였나? 캐릭 인터뷰에 대해서 맞아. 로이킨이 한번 도발을 해가지고 했었어. 캐릭 얘기하는 거 바로 그때 맨유가 2010년대 중반에 캐릭 선수일 때 안 좋았을 때였어요. 인터뷰를 평범한 얘기만 한다고 로이킨이 깠다가 캐릭 아내가 로이킨을 저격한 일이 있어서 둘이 그것 때문에 사이가 좀 안 좋은 걸로 알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스콜스는 모르겠네요. 저는 로이킨 얘기를 하니까 맨유 팬들에게 좀 죄송합니다. 2000년대 초반 필드에서 비에라가 더 조졌어야 되는데 그때 덜 조졌다. 조짐을 당한 선수도 아니었어요 로이킨이 사실. 그때 로이킨 얘기한 거 인터뷰 못 봤어요? 사실 맞을까봐 존나 겁났다고. 진짜? 비에라. 존나 후달렸다고. 야, 후달렸는데 본인이 거기서 그것을 질 수는 없으니까 그 객강이 있는 선수니까. 그냥 그래가지고 이제 아가리를 딱 다물게 했어야 되는데. 네, 근데 심하다. 배 아픈가? 근데 둘이 선수 생활에 여러 가지 관계가 안 좋아서 이렇게 남긴 걸 수도 있어요. 네, 뭐 캐릭이 봤을 때는 되게 우리가 봤을 때는 좀 별로 그런 거에 안 휘둘리고 되게 본인의 감정을 잘 좀 자제하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잘하고 있다고 봐요. 속으로 부글부글 끓어도 표 안 내니까. 근데 선수 시절에 그런 것들이 서로 코드가 안 맞을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되게 미묘한 모르지. 걸로 서로의 사이가 그냥 불편해지는 그래. 경우가 있거든요. 직장 동료니까. 그래. 근데 지금 맨유의 이 레전드들이라고 불리는 좀 팀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이야기라는 선수들의 문제는 이게 뭐가 골 때리냐면 스콜스 솔직히 커리어가 너무 말도 안 되는 선수 아니야. 로이킨도 중간에 키노게이트로 나가긴 했지만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최고의 미드필더 하면 로이킨이 거의 탑으로 항상 위쪽에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한마디 한마디에 팬들은 그럴지 모르겠는데 약간 무게감이 실릴 때가 있어요. 그게 되게 안 좋은 그림이라니까. 전 좀 이해 안 가요. 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다니는 나쁜 얘기를. 야,
이 와중에 슈바인슈타이거는 슈슈는 이번에 뭐. 이기고 엄지척하면서 여기가 맨유 유스야. 진짜 그냥 온 마음으로 응원하는 거 이거. 슈슈는 인스타만 보면 이제 만약에 일주일에 한 번씩 맨유 경기하잖아요. 근데 일요일 날 끝났어. 월요일에도 나가면서 하하, 화요일에도 하하 이러고 다니는 사람 같아. 하하 이렇게 계속. 그때 우리 저기 아이콘 매치 때도 그거 하러 왔는데 배가 이만큼 볼록 나왔더라고. 근데도 사람 좋은 웃음으로 계속. 네. 물론 사실 잘하진 못했어요 맨유에서. 예. 슈바인슈타이거가 아니에요. 슈바인슈 고양입니다. 고양. 그래. 굉장히 귀여운 면이 있어요. 네. 여하간에 네. 지금 맨유만큼 저는 분위기 좋은 팀은 잘 없다라고 보이고 아까도 얘기 드렸던 것처럼 저는 맨유가 챔피언스리그에 나오는 게 우리 일에도 축구를 보는 재미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네. 진짜 개웃긴다. 와 씨. 아 근데 선수 출신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저는 한편으로는 진짜 웃기거든요. 로이킨 이렇게 얘기하는 거 웃긴데 부럽기도 해요. 이런 얘기를 일단 한다는 거. 이게 맞든 틀리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축구 얘기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막 연승하고 있는데도 야 정식 감독 아니야. 이걸 방송에서 했다는 거 아니야. 그렇지. 어떤 식으로든 그렇지. 이 얘기 못해요 우리나라에서. 우리 이거 그러면 우리 퇴출이야. 네. 예를 들어 김원일이 와가지고 딱 있었는데 박태 안 돼. 야 나가. 이거 아니야. 야, 하필 박태야. 아, 이제 죄송합니다. 그 예, 얘기가 되냐. 왜 이제 다시 감독하는 사람한테 너 하필 죄송합니다 감독님. 이제 예시를 들다 보니까 생각이 나가지고 포항으로 하다 보니까. 포항으로 하다 네. 보니까 그렇다는 얘기죠. 네. 이제 부임은 아니구나. 네. 아니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송민규가 왔는데 김규동 안돼 나가. 네. 이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야. 어째 안 돼. 우리가 상상이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긴 계속 하잖아. 서울이 지금 인내심을 발휘하고 있다. 이 인내심이 언제 끝 이제 약간 좀 유럽식으로 해가면 인내심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 아마 그 인내심 끝난 모습을 우리는 내일 보게 될 거다. 그런 느낌이야. 네, 분석 완료. 상상하니까 소름이 돋. 이게 분석 완료. 진짜 와. 여기는 뭐 또 워낙 코멘트들이 세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리버풀 대 토트넘 1대1. 저는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처음으로 노팅엄이랑 웨스트햄 선수들 경기를 보면 눈에 보여요. 뭐가? 도끼가. 그게 우리가 흔히 봐왔던 잔류 경쟁을 하고 있는 이른바 강등로이드를 맞았다라고 평가되는 선수들의 플레이입니다. 근데 저는 그 직전 경기까지도 모두 다 토트넘 선수들에게서 그걸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팬들도 언론에서도 얘네 아직 정신 못 차렸는데 근데 오늘 새벽 경기에서 토트넘 선수들 몇몇의 눈빛에 그게 보였습니다. 이거 진짜 좆된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승점 1점을 딴 게 1점 이상이라고 보이고 모멘텀이 생기지 않았나. 이런 그림을 몇 경기만 더 보여주면 아다리가 맞으면서 살아남거든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리버풀이 토트넘에게 진짜 그야말로 호흡기를 달아줬다. 전 그런 느낌으로 보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경기였었고 네. 지금 뭐 도끼로 얘기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입중계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토트넘 선수들이 저는 어쨌든 투도로 감독이 문제가 많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감독입니다. 하지만 빠르게 안정을 찾아야 되겠죠. 본인의 과언은 빨리 이제 있고 선수단끼리 다 락커에서 잘 단합을 해야 되는 건 맞지만 경기 내용만 딱 봤을 때는 이 선수들이 열심히 안 뛰는 선수들은 아니에요. 보면은 그렇게 헐렁하게 뛰거나 쉽게 포기하거나 그런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대응을 잘하네 원정인데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중요한 건 어쩔 수 없이 갖고 있는 두려움이 내재돼 있습니다. 있죠. 경기를 뛰었을 때. 그러니까 볼이 앞쪽에 있어도 거기서 도와주러 가기보다 도와주러 가고 싶지. 근데 가다가 뒷공간 털리고 털릴까 봐. 실점하고 매다치다 보니까 일단 뒤쪽에서 자기 집에서 나가는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계속 공간이 벌어지고 오히려 루즈볼 상황에서 리버풀이 볼을 가지고 있으면서 토트넘을 힘들게 하고 이러면서 뭐 그 분위기를 상대에게 내주고 이런 모습들이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뭐 앞에서 희살성이 열심히 떴다, 뭐 한다. 전 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침체돼 있거나 좀 뭐 원하는 대로 플레이가 안 나왔을 때 정말 화이팅 한번 외치는 선수가 없더라고요. 물론 제가 필드에서 본 건 아닙니다만은 예. 중계 화면으로 봤을 때 어. 옛날 같았으면은 손흥민을 띄워주려고 얘기한 거 아닙니다. 손흥민이 이런 거 되게 잘했잖아요. 그렇죠. 막 이렇게 올리고 네. 실제로도 라크롬에서 영향이 진짜 큰 선수였고. 네. 어. 근데 그런 것을 한두 명의 선수는 해줘야 된단 말이야. 해보자 이런 건데 그런 모습은 안 보였기 때문에 조금 아쉽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왜 나왔냐?
두려움이 내재돼 있어요. 열심히 뛰고 싶어. 두려움이 내재돼 있어. 어떡하지? 안필드 먼저 좆됐다. 그래서 전반 5분, 10분, 15분, 20분. 뭐 골 먹었네? 아, 역시 안 되나? 근데 후반 막 됐어. 후반 10분, 10분. 뭐야 얘네? 그거야. 네. 얘네 좀 뭐야? 해볼만 한데. 얘네도 있는데? 해볼만 한데 하는 거. 얘네 왜 이래? 되겠는데? 야! 해보자! 우리도 프로축구 선수야! 해보자! 이렇게 한 겁니다. 그거는 개쪼다 병신 아니에요? 해보자! 우와! 막 이거 아니야 지금. 선수들이 그냥 우리도 프로 선수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리버풀이 네, 살려준 거야. 야 얘네 뭐야? 네. 이 느낌을 만들게 해줬다니까.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 저도 이게 제가 이제 선수 출신으로 성공한 건 아닙니다만은 가끔씩 경기가 있는데 되게 명망 있는 팀하고 연습 경기가 잡힐 때가 있어요. 왜 우리는 연습 경기 그 명망 있는 팀하고 잘 못하느냐? 높은 데까지 못 올라갔던 팀이었기 때문에 겨울이나 이럴 때 이 남해나 이런 데서 명망 있는 팀들하고 한번 붙어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쪽 팀도 완성은 안 돼 있고 전지훈련 오니까 그치. 우리 팀도 완성이 안 돼 있어서 그냥 전향이야. 그래. 근데 알잖아 저 팀이 어떤 이름값을 갖고 있는지. 어떤 선수가 있고 어떤 이 정도 이력이 있는 팀이다. 네. 우리 때는 뭐 서울의 경신고 아니면 포철공고 유명한 데 아니야, 다. 그다음에 전남 제철고였나? 전남의 뭐 광양 광양제철고 뭐 이런 팀들하고 이제 하면 그냥 기죽었단 말이야. 근데 하다 보면 물론 우리들이 분석이 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2학년이 나올 수도 있고 1학년이 나올 수도 있고 우리는 모르잖아. 근데 하다 보면 할만해. 그러다가 이제 한마디 합니다. 뒤쪽에서 야! 해볼만하다. 가자.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이제 기가 산단 말이야. 그치. 처음에 쫄고 있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왕왕. 있다고 봐요. 네. 해보니까 해볼만하네. 그러니까. 근데 리버풀이 그걸 만들어준 거지. 그렇지. 뭐 토트넘도 저희한테 산소호흡기 달아준 게 있다고 생각해요. 이 결과로 슬롯을 몰아내고 알론소가 온다면 그 또한 리버풀이 숨을 쉬게 만들어줄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이 결과는 뭐 나중엔 어떤 의미로 기억에 남을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중박은 쳐줬죠. 슬롯 머신이. 네. 딱 땡겼는데 대박까지는 아니더라도 중박 띠디디딩. 정도 본전 이상은 좀 쳐주게 배팅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네. 히샬리송은 리버풀이랑 경기할 때는 이전에 에버턴 출신이라 그런지 혼자 항상 그 머지사이드 더비를 하죠. 눈빛이 달라요. 네. 이 안필드 원정 통산 5번째 골이래요. 와. 네, 에버튼 시절에도 안필드만 오면 골을 좀 많이 넣었거든요. 그래서 원정 통산 5골. 안필드 원정에서 유독 강한 선수 찾기가 사실 쉽지가 않은데, 네. 근데 히샬리송은 정말 리버풀전에는 그 본능이 좀 있다. 본인도 진짜 악착같이 뛰더라고요. 왜냐면 아직도 히샬리송이 에버튼 팬들이랑 관계가 좀 좋은데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여전히 이제 리버풀에 대한 라이벌리를 좀 이 선수가 갖고 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소버슬라이의 득점도 결과적으로 이제 프리킥이었기 때문에 리버풀은 좀 득점 부분에서는 아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소버슬라이는 이런 프리킥 직접 득점이 4골입니다. 네. 원래 단일 시즌 5골이 이전에 데이비드 베컴이 있었고 로랑 로베르. 뉴캐슬의 미친 네. 왼발 그 로랑 로베르 때문에 정민이가 뉴캐슬에 입문을 했는데 그 로랑 로베르도 프리킥으로 5골을 넣은 바가 있었고 뭐 지금 이 순간 유럽에서 가장 프리킥을 잘 차는 선수라고 하면 전 소보슬라이가 생각이 나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 말고는 마지막 에키티케가 뭐 키에사 쪽으로 공을 주는 선택이라거나 살라가 이지 찬스를 놓친다거나 이런 것들을 쭉 봤을 때 아까 얘기했지만 저는 슬롯은 리버풀을 위해서라면 리버풀 구단이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챔피언스리그 티켓을 따거나 못 따거나 다른 감독으로 바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굉장히 아쉬운 게 이런 네. 중요한 경기에서 선수들의 이런 좀 뭔가 한 끗 차가 안 되는 모습들 그리고 집중력이 떨어져 있는 모습들 이게 나오는 것 자체가 저는 가장 좀 실망스럽거든요. 전술을 논하기에 앞서서 중요한 경기에서는 감독의 동기부여 그래서 좀 깜짝 기용된 선수라도 아니면 그동안 선발에서 밀려있던 선수라도 갑작스럽게 기회가 왔을 때 이 경기 하나를 위해서 모든 걸 쏟아내고 결과를 결국 책임지는 그리고 집중력을 발휘하는 그런 좀 팀 관리가 되기를 좀 원했는데 지금 멘탈리티를 입히는 과정에 저는 슬롯 감독이 가장 아쉬운 부분이 많다고 생각해요. 전임 감독이었던 클롭은 그걸 굉장히 잘했던 감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특출나죠. 그렇죠. 클럽은. 그래서 올 시즌 리버풀이 90분 이후에 먹힌 실점이 리그에서 벌써 8번째 실점인데
이전에 클롭 감독 때 리버풀이라면 오히려 이 시간 뒤에 넣었으면 넣었지 먹히지 않거든요. 거의 많이 안 먹힙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이 반복된 문제들, 선수들의 집중력에 대한 문제들, 정말 중요한 경기였는데 오히려 토트넘보다 의지가 떨어져 있는 모습들이 나왔던 점, 마지막엔 결국 체력까지 떨어지면서 느슨한 경기 운영이 됐던 점, 이거는 저는 그냥 운영의 실패라고 생각해요. 팀 관리와 운영의 실패. 물론 이제 앞쪽 공격 라인에서 이제 은구모아를 빼면서 완전히 활력이 죽어버린 리버풀의 공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물론 이제 그런 선택에 대해서 챔스도 있기 때문에 뭐 아예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결국 본인들의 홈에서 챔스 경쟁을 하고 있는데 승점을 드랍했죠. 그러니까 뭐 베스트 11을 먼저 투입하느냐 나중에 투입하느냐 그건 감독의 문제인데 어쨌든 감독의 선택이 애초부터 좋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그죠. 그리고 중간에 했었던 교체의 타이밍도 저는 적절하지 않았다라고 봅니다. 근데 1대0으로 앞서고 있었는데 거기서 1대1이 경기 막판에 됐다는 것은 저는 후반에 봤을 때 물론 이제 로버트슨과 뭔가 이제 고메즈, 반다이크 여기서 다 얽히고 설키고 하면서 히샬리송에게 실점하고 말았지만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체력적인 부분에 있어서 집중력이 저하가 됐다고 봅니다. 그러면 1대0으로 앞서고 있는 팀이 이 체력을 수비 라인의 체력과 집중력을 어떻게 높이느냐? 그러면 수비 라인을 교체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들이 경기를 통제하면서 그쵸. 그게 수비 중요하죠. 라인을 쉬게 만들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작업들이나 어떤 그 내용들이 전혀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는 눈을 부르키고 들어오는데 그래. 그걸 역이용하면서 본인들이 경기를 통제하면서 템포를 늦추거나 아니면 볼을 좀 더 소유하거나 이런 모습들이 필요했었는데 사실 굉장히 공격 라인에서 1대0으로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슈팅 때리고 하는 거 그게 좋아 보일지 모르겠으나 아니야. 이게 때릴 만할 때 때려야 되는데 살라가 날린 거 있잖아요.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거는 애초부터 볼이 살짝 뒤로 왔기 때문에 잘해야 10 원더골이었어요. 어떻게든 임팩트가 잘 돼서 정말 100에 하나 임팩트가 될까말까. 잘 돼서 하는 거였는데 그거를 그냥 날려버린 살라의 모습을 보고 과연 이 선택이 맞았나? 그럼 또 소유권이 넘어가잖아. 네,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게 골 때리는 거라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1분 1분이 뒤에 수비 라인을 쉬게 만들고 집중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는 건데 방법 중 하나가 될 수도 있는 건데 네. 그런 작업들이 전혀 되지 않으면서 마지막에 그런 실점하고 말았다. 네. 토트넘은 어떻게 될 것 같으신가요? 지금 이야기 나오는 거는 노팅엄전을 승리하면 투도르 감독으로 간다. 근데 노팅엄전에서 승점 3점을 따지 못하면 교체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아직 많이 불안하다고 생각해요. 여전히 많이 불안하다. 이게 리버풀이라서 통한 거지. 오히려 다른 좀 더 이 경기 하나에 좀 혈안을 두고 경기 중 대응을 좀 노련하게 할 수 있는 팀과 좀 분위기가 올라 있는 팀을 상대했을 때는 오히려 토트넘이 좀 아직 어려워할 여지가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전반전에 토트넘이 어쨌든 위기를 내줬던 시간이 좀 더 많았고 그 비카리오나 드라고신의 이슈, 여전히 통제되지 않는 선수들의 징계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아직은 토트넘도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 저는 강등권 위치에 있는 팀들 중에 이번에 퇴장 잘 나왔는데도 무승부로 맞췄던 리즈 정도까지는 안심할 수 있다고 보고 토트넘, 노팅엄, 웨스트햄 다 지금 굉장히 좀 불안한 상황이라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주원이 형 어때요? 저는 일단은 좋은 점만 말씀을 드리면 물론 지금 이제 안필드 원정에서 승점 1점 따냈고 분위기를 뭐 반등했다? 뭐 터닝 포인트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근데 약간은 그래도 팀이 안정된 모습은 대외적으로 보여줄 수 있고 경기 끝나고 난 다음에 투도르 감독이 우리 잔류할 수 있다. 우리 하나로 뭉쳤다. 프로도 투도르 감독을 왜 그래. 뛰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하면서 팀을 하나로 뭉치게 되는 시작점은 됐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축구적으로 내용적으로 봤을 때 소우자가 뭐 전술적인 포인트 때문에 일찍 교체가 됐지만 이 선수가 남은 기간 동안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굉장히 날카로운 모습을 경기 초반부터 있었기 때문에 활력 이 선수가 좀 더 활력을 더욱더 길게 보여줄 수 있는 경기라면은 팀이 잔류하는 데 있어서 이제 딱 중심이 될 수 있는 선수로 또 두각을 나타내지 않을까라는 네. 기대감 그리고 그레이의 경험이 되게 그레이가 잘한다 화려한다라기보다 경기를 뛰면서 미드필드 라인에서 그래도 경험치를 많이 쌓기 때문에 이게 씹고생 많이 했지. 별로 안 흔들려요. 플레이가 되게 어설프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괜찮을 듯이 보이고 네. 그리고 앞쪽에 있는 솔랑케와 히샬리송의 이 투톱 라인을 잘 활용한다면 그래도 한두 골씩 넣으면서 버티는 축구를 하면서 잔류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지만 불안한 점은 역시 수비다. 수비고 비카리오. 저는 비카리오가 킥하는 장면 봤을 때 저도 모르게 입으로 튀어나왔어요. 제 입스인가? 왜냐하면 폼이 이상해. 그러니까 킥을 했을 때 발에 닿는 임팩트가 되는 지점이 있잖아요. 그 지점. 그 지점이 너무 앞에 있어. 그래서 이 폼이 이상해.
볼이 정확하게 세게 날아갈 수 있는 그 임팩트 지점이 아니야. 그러니까 비카리오가 불안하다 보니까 나도 좀 더 과하게 보는 경향도 있고 정말 그 상위 0.1%만 가는 PL 레벨에서 프리미어 리그 골키퍼의 킥을 가지고 킥폼을 가지고 정확성을 차치하더라도 말하는 게 좀 안 맞을 수도 있지만 그 정도로 불안해 보인다. 아니, 킥폼이. 예. MLB에 연봉 말도 안 되는 천문학적인 돈 받는 선수들도 입소 오잖아. 그러니까. 근데 그때 팬들도 알잖아요. 쟤 좀 이상한데? 그런 느낌일 수도 있어. 왜냐면 사실 올해 풍파를 많이 맞긴 했어요. 비카리오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불안하고 이게 그 본인 스스로 경직돼 있다 보니까 다이빙을 화끈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프리킥을 실점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소브로슬라의 킥이 워낙 세고 워낙 완전히 우리가 생각하는 야신존 사각 완전. 사이드로 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파워풀했기 때문에 맞기 힘든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좀 상위 레벨에 있었던 골키퍼라면 막았다고 봅니다. 저 이거 돈나룸마 막았었다고 봅니다. 네. 돈나룸마. 네. 예. 근데 뭐 비카리하고 돈나룸을 어떻게 비교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탈리아인이니까. 제가 봤을 때 상위권에 있는 골키퍼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실력 있는 골키퍼라면 저는 막을 수 있는 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런 중요한 경기에서는 막았어야만 했었고.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카리오의 컨디션이 굉장히 불안하다. 이 토도로 감독이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코칭 스태프들이 깊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유에 어찌되었던 환경이 어찌되었던 넘버 투 골키퍼가 굉장히 비참하게 교체 아웃이 됐잖아요. 마탱이 갔죠. 키스키가. 그게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넘버 투 골키퍼도 믿을 수 있느냐? 보는 사람도 못 믿고 본인도 못 믿고 근데 넘버 원 골키퍼가 제대로 하고 있냐? 그것도 아니란 아니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골키퍼의 문제가 그죠.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 골키퍼 얘기를 왜 하냐면 선방 능력뿐만 아니라 이 골키퍼가 이렇게 불안하면 덩달아서 수비까지 불안해집니다. 수비 라인 불안하면 미드필더도 불안해지고 네. 다 똑같지. 이거는 명확해요. 맞아요. 골키퍼가 불안하고 킥이 불안하면 수비진들이 같이 정신을 못 차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이 됩니다. 네. 그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대기심이죠. 투도르 감독이 가가지고 허리를 쓱 감아서 인사를 했는데 느껴지기에 슬롯인 줄 알았던 것 같아. 똑같이 대머리니까. 그거 대기심 아닐걸? 아니야? 대기심인가? 스텝이야? 스텝이야. 그래. 그거 토트넘 되게 유명한 스텝 아닌가? 아 그랬나? 네. 하여튼 그래서 뭔가 잘 모르겠어요. 네. 그 장면은 기억이 안 나지 왜? 예. 좀 약간 웃기는 장면이 하나 있었는데 그거는 뭐 그냥 그 사람한테 그런 걸 수도 있고 슬롯인 줄 알고 그랬을 수도 있고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합참 왜 지났어. 그러냐면 되게 그 받아주는 사람이 나한테 왜 아는 척하지? 라는 약간 리액션이었어. 아 레비친이 저기였어. 나한테 왜 이렇게 약간 그래서 뭐야? 왜 그러니까 웃긴 했는데 그것 때문에 그 서른 사이가 아닌데 투도르 감독이 착각하고 그렇게 한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좀 있었어요. 아. 근데 약간 슬롯 감독 느낌이 나긴 나네요. 아니 솔직히 많이 나. 많이 나. 많이 나네요. 저 뒤에서 보면 그냥 이거, 슬롯이야. 지금 이거 처음 봤는데. 어. 아 레비 처남이래. 아 그랬구나. 레비 초남이 가드야? 아 진짜로 가드예요? 레비 처남이 뭐지? 레비 처남이면은 자기 뭐죠? 동생의 레비 처남이면 뭐죠, 여러분? 그 처의 남동생. 아 처의 남동생. 레비 와이프의 남동생이지. 그 처남. 아 그래 처남이자 처남이자 가드 맞대. 와. 아 그래 나는 프레델이랑 진짜 닮았어요. 프레델 키퍼랑은 많이 프리델. 닮았어. 프레델 키퍼랑 많이 예전 또 닮았어. 토트넘 키퍼였죠. 그렇지. 예. 근데 아 처남이자 경호원이야? 대박. 뭐 실력 여하를 떠나서 야 진짜 누나 졸라 사랑스럽겠다. 그렇지. 그리고 근데 왁구는 가드 해야 돼. 아 가드 해야 돼. 해야 돼. 야 진짜. 좋지. 근데 제스처를 보면 슬롯한테 하는 것 치고는 되게 친밀하게 해서 이거는 아마 슬롯으로 착각한 건 아니지 않을까.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웃기는 장면이었어요. 그건 재밌겠다. 왜냐하면 그 예. 레비 처남도 왜 이래? 약간 이런 느낌의 삘이라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경기 그 야미하고 같이 봤는데 이거 그 남아 있는 기간 동안 만약 이 경기 졌으면 그건 사실 좀 힘들어요. 예. 그래서 약간 이 경기 정도는 뭔가 변수가 나올 수도 있고 리버풀이 굉장히 변수가 많은 팀이니까
어쩌면 야미와 이번 시즌의 마지막 한 입중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야미를 이제 불렀거든요.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김광진의 편지처럼. 근데 이거 스케줄 보고 다음에도 야미가 된다면 주말 라운드가 토팅엄 노팅엄이요. 개 중요한 경기입니다. 이거를 야미랑 같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뜨거운 경기를 같이 보고 여러분 보셨죠? 어제 제 진심? 저 어제 조롱 하나도 안 했습니다. 토트넘 같이 응원하면서 봤어요. 리버풀 팬들에게 미리 사과하고 오늘은 야미도 왔고 더 어려운 강등을 당한 팀이 더 슬프잖아요 하면서 그렇게 보지 말라니까. 나 그거 봤어 다. 조롱 안 했어요 개새끼야. 리버풀 팬들에게 죄송하다고 얘기하는 건 인정합니다. 조롱을 안 했다고요? 내가 토트넘 조롱했다고? 형은 토트넘을 조롱하지 않았어. 그냥 사람들을 조롱해.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단군형 존나 표현이 이게 딱 맞아. 프레임이라니까? 그냥 전혀 아니거든. 저 형은 조롱이 패시브야. 가 맞는 거야. 디폴트 값이야. 진짜 야 맨정신에 제대로 담백하게 얘기도 이지랄로 얘기하면 다 조롱처럼 들려 이 새끼야. 아니야. 진짜. 아니 형 빼고 수만 명이 조롱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누가 맞아? 여기 있는 사람 다 믿지 마세요. 예. 존재가 조롱. 거봐. 성대모사까지 하면서 하시던데요. 여기 다 조롱하러 온 이 자체가 다 1000명 넘게 조롱하러 온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도. 네. 다 도찐 개찐이야. 제가 어제 진짜. 봤어요. 니맴 내맴이야 이 새끼들아. 네. 제가 봤을 때 조롱 지수가 절대 그렇지 않고 1부터 10이 있으면 어제는 한 3에서 4. 3에서 4. 야, 어쨌든 항상 조롱 지수가 있긴 있다는 거죠. 이게 기본 패시브 한 2, 3으로 네. 스타트해요. 네. 그런 건 없고요. 아무튼 스케줄 보고 야미랑 같이 또 뜨겁게 같이 응원하는 컨텐츠를 계속 만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주말 경기가 토트넘이랑 노팅엄 그러니까. 리그 경기 하고 난 다음에 이어서 아스널 맨시티 리그 결승이에요. 그렇죠. 시간대 네. 그렇게 이어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주말 라운드 할 얘기가 진짜 많은 라운드네요. 또 라이브로 하니까 확실히 뜨겁네. 네. 좋습니다, 여러분. 네. 자 그러면 오늘 히프PL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오늘은 SL 제가 해서 또 저녁에 업로드가 되니까 클립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감사합니다.